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보고서는 작년에 주요 국가 간 산업재해 변화 추이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재해 정책의 방향성에 좀 참고하고자 했던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저희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25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 예산이 2018년 430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좀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호주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산업재해로 인해서 자기네 전체 GDP의 약 4% 정도가 로스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관을 필두로 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연구자들은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경제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 미시적으로 어떤 노동자의 불안한 자세라든지 안전 설비 부족 뭐 이런 것도 집중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관련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지 궁금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제 발전됐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과 산업재해 연관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경제사회적 요인들과 산업재해의 그 연관성을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 대상 국가는 일본, 독일, 미국, 영국으로 해서 저희보다 그 산업재해의 수준이 굉장히 낮고 먼저 그런 감축을 이뤘던 나라들을 집중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좀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국가들의 대략적인 산업 정책,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사고 재해자 재해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사고 사망자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845명 죄송합니다.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재해자는 0.21%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가 541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 일본하고 좀 다른 점은 사고 재해자가 재해율 수준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고 사망자 수준은 조금 제일 분석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5,000명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000명 수준에서 좀 정체되고 있는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 재해자 재해율은 2.1%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국은 가장 낮은 사고 사망자 발생을 나타내고 있고 재해율 같은 경우 0.21%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랑 비슷한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이 1938년 이 논문이 가장 경제사회적 요인과 어떤 산업재해를 연관시킨 제 최초의 논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막 확장하는 시기에는 신규 고용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후에도 유럽의 6개 국가들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은 많지 않은 실정으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분석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산업 구조입니다. 산업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거와 산업재해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분석 자료는 우선 사고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전체 질병재해는 사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질병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하는 시기의 경제사회적 요인과 발병 시기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이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기 어렵고 일부 국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어려워서 사고재해 위주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 수준이라든지 산업은 그 건설업 비중, 그다음에 제조업 비중 등을 활용할 거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수, 남성 근로자 수, 비율, 고령 근로자 비율 등을 활용할 겁니다. 실업률들을 활용할 거고요. 연평균 근로시간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자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기존의 논문들과 조금은 다른 성격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이라든지 부패 인식 수준 같은 것도 좀 포함시켜서 과연 산업재해와 연관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 4개의 국가들에 대해서 가장 가능한 긴 시기열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199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로 좀 자료가 수집이 됐고요. 각각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분석에 포함된 GDP 수준을 보면 약 35,000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기초 통계량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 분석 방법은 국가마다 그 산재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의 여건들이 저희가 이제 수치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요인들도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활용해서 4개국의 국가 패널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사망 재해율 하고요. 비사망 사고 재해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 국가들의 사고 사망 재해율은 1인당 GDP 수준이라든지 건설업, 제조업, 근로자 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올라가면 1000불 정도 증가하면 사고 사망 재해율이 0.0062 베이시스 포인트가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비중이라든지 남성 근로자 비중, 그다음에 연평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와 양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앞에 개수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 모형에서 그 부패 지수를 한번 추가를 해보니까 부패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긴 합니다. 내가 속한 이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얼마나 공정하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고 사망 재해율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고 재해율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아마 그 사망 사고를 제외한 비사망 사고 재해율과 비슷한 거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이제 줄어들수록 오히려 사고 재해율은 줄어든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연평균 근로시간의 이제 증분, 디퍼런스가 얼마 정도 변하면 그렇게 될까를 찾아보니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 양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고 재해율을 높인다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 건설업 대신에 제조업을 넣어보니까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조업 비중을 넣어보니까 오히려 제조업 비중이 증가할수록 사고 재해는 줄어든다. 사고는 덜 나지 않는다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관련 문헌이라든지 좀 찾아를 보니 한 가지는 이 분석 대상 국가들의 제조업에 관련된 사고 예방 대책이 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도 있고 다른 논문에서도 어떤 그 위험한 시설, 제품의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분석한 내용 요인들을 가지고 저희 실제 삼국의 데이터 좀 비교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감소 속도를 보면 이 4개국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전체적인 수준이 높은 거에 비해서 감소 속도가 늦어서 오히려 이런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관련 투자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아까 GDP 수준은 사고와 음의 관계였는데 관련해서 보면 여전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경제가 발전한 수준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의 사망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도 이렇게 다트를 찍어보면 똑같은 산업 비중을 고려했을 때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비중에 비하면 좀 높은 수준인데 이는 각 국가들의 제조업의 안에 어떤 산업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아까 근로자는 양의 관계가 있었는데 저희도 조금 65세 이상 비중이 좀 높은 수준인데 관련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연평균 근로시간은 저희가 그냥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은 더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패지수는 좀 저희가 낮은 수준이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사고 사망 만인율은 아까 GDP라든지 건설업 비중, 남성 비율 등과
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정책 수립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은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로 인해 사고가 좀 빨리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 본 논문은 지금 세이프티 사이언스에 투고돼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